이 공부하면서 좀 남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의미 전달이 이때까지 잘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부 다 이제 그 과정이 그죠. 교경설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자꾸만 오는 그 한계성에 대해서 전부 다 그 갈증을 많이 느낄 거란 말이죠. 오행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내가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도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변화 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이유가 설명하는데 자꾸만 방해가 틀리고 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결국 간지의 변화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이 기본적으로 5가지의 변화는 그죠. 요것보다 더 정밀하게 10간을 던져놨다 이거죠. 10간. 10간하고 그 다음에 지지의 변화를 갖다가 다 해놓은 게 12지를 해놨고 그죠. 이걸 조합해놓은 게 60간주로서 그죠. 이렇게 변화를 다 적어놨는데 교경설을 하면 뒤에 다시 도로 다 오행으로 도로 묶잖아요. 그죠. 모군에 어떻고 화운에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묶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리냐면 간과 지의 변화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번에 천간 간의 변화, 지의 변화 해가지고 쭉 함 하니까는 우리 기초냐 이래가지고 불만이 계신 분들도 좀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 뭐냐면 식간과 12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효율적으로 써먹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할 게 뭐냐면 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자 이거죠. 지지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문에서 제가 몇 가지를 좀 괜찮은 거 이제 우리가 좀 연구해 볼 만한 거 가지고 하나 들고 온 게 있는데, 이거죠. 첫 번째 명조가 기해의 갑술, 갑자, 그 다음에 갑술. 자, 이렇게 됐을 때 대운 흘러가는 게, 그죠? 개유, 그 다음에,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자, 요렇게 팔자를 해놔놓고 전부 다 이제 풀이를 할 때, 자, 뭘 가지고 이렇게 풀이를 하냐면 처음에 뭔가 그죠. 잡기에 뭐다가 뭐 인수 있고, 그 다음에 갑 있으면서 일단 신왕 신약 따져놓고, 그죠. 신왕 신약 따져놓고, 신왕이네. 해놔놓고 우리가 팔자풀이를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습성에서 이제 벗어나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팔자에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나, 이것이 갈 수 있는 한계, 이걸 갖다가 보려고 하면 간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해 나가느냐 하면 두드러진 거는 그죠. 이게 갑이 3개다 이거죠. 옛날 책에 보면은, 삼갑지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갑이 음기를 뚫고 삐져나오는 게 하나만 해도 우리가 갑이 뻣뻣한 놈, 그죠? 말 안 들은 놈, 지멋대로 하는 놈인데 그것이 3개나 두드러졌다 이거죠. 그래서 삐집고 올라온 힘이 그만큼 강하다 이 말이거든요. 뭔가 한 칼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인자를 갑 3개로서 가지고 있다. 저번에 왜 임수 3개면 대부의 인자 뭐 이런 거 했었죠.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그 운동 속성이 주어 모으는, 그죠? 주어 모으고 안으로 감추는 힘 때문에 그랬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강화된 거, 그죠? 우리가 무기죠, 그죠? 인, 신, 사, 술. 4가지 무기 중에 2개가 드러났는데 하필이면 공망을 맞았다 이거죠. 공망을 맞아 있다. 그 다음에 천라지망이 펼쳐져 있다. 천라지망, 그죠? 근데 다 공망이다 이거죠. 이 팔자가 뭐를 해서 살 것이냐. 척 보면은 사실 다 공망 맞고 쓸모도 없는 팔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팔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에서 잘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쓸 게 아무것도 없는 팔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 무조건 쓸 게 없기 때문에 무능력하거나 그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들이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보게 되고 또 교경론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팔자는 잘 못 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문으로 들고 온 건데 이런 팔자를 우리가 도깨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일반적 세속적인 일을 하기에는, 그죠. 천라지망이 갖춰져 있고, 그죠. 다 공망 맞고, 재성 공망 맞고, 그죠. 그래서 이 도깨비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칭을 해 놓는단 말이죠. 이 도깨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깨비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이거죠.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해 만리를 돌아다니는 직업, 사해 만리를 다닌다. 그 다음에 도깨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아니고 밤에 한다 이거죠. 밤에 한다. 그 다음에 건축도 내 발목을 묻어버린다. 내 발자국을 내가 묻어버린다. 이런 것도 되죠. 또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팔자가 째지고 깨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팔자는 실제로 어디로 갔냐면 이제 바다로 갔다 이거예요. 바다로 갔는데 이 재성의 모양이 뭐냐면 공망을 맞았다 하거든요. 천라지망이 뭐냐면 원래 천라지망의 속성에 대해서 그 설명한 책을 보면 이런 게 있다고요. 하늘에 벌려놓은 그물에 걸려 아무도 그것을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보신 분이 있을 건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선박에서 수산업을 하면서 다 찢어진이 아니죠. 다 구멍이 난이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 이거예요. 벌려서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수산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게 이제 그냥 격용론으로 해도 사실은 맞다 이거죠. 신강한 팔자에다가 재운을 왔으니까, 그죠. 재성이 세력을 얻잖아요, 그죠. 사오미에. 그죠. 그러니까 뭔가 돈 벌었다.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거기에 따른 뭐냐면 구체성,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됐다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도깨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보는 거죠. 뒷날에 이제 일종의 이런 것 중에 도깨비 사업 중에서 종교 철학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종교 철학은 나지 않은 이제 희로뽕 장사인 거라, 이게. 손님 들어오면 만족을 싹 주고 갖고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밤에 진짜로 귀신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유흥. 밤에 나이트클럽 가면 하잖아요. 그죠. 나이트클럽. 다 귀신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 멀쩡한데 눈에 흐릿하여갖고 이러면서 놀잖아요. 일종의 이제 귀신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속성을 좀 떠나서 자기가 도깨비,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에는 관여하기가 어렵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러한 속성들 속에서 자기가 직업을 이룰 때는 상관없이 이렇게 재운이 펼쳐져서 자기 운을 도와줄 때는 충분히 그 일을 만들어준다. 자기 재물을 벌어들여주는 하나의 속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가 실제로 이제 요 운에는 돈을 잘 벌었단 말이에요. 여기. 오미 운에는 실제로 이제 많이 벌어서 이제 배도 사고 하다가, 그 다음에, 대운을 맞네. 요 사운에 가가지고,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결국은 그 바다를 버리고 내로 들어왔다 이거죠. 내로 들어오면 뭘 하겠느냐 이거죠. 왜 편하게 살라 했겠어요, 이게. 이게 인간의 대운 할 때 우리 처음에 음양론 했잖아요, 그죠. 오미 대운에는 남자가 돈을 벌어도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벌 것이다. 그죠. 사유축 신자진 대운에 들어오면 누구든 남자는 음대운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편하고 수월하게 돈을 벌라는 환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세부적인 면을 볼 때 인간의 대운을 포함하고 남녀의 대운을 그때 가서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의 기반으로 같이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대운에 와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유흥업을 했는데, 이제 유흥업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자기가 낮에 안 하고 도깨비 사업에 관여해가지고 유흥에 관련해서 나이트클럽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술집을 해서 그래도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팔자에 써먹을 게 없는 게 아니고 구멍이 났으면 구멍이 난 대로 쓰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망에 의해서 구멍이 나면 유형이 무형으로 변환이 된다고 이게. 유형이 무형으로. 항상 그래서 물건을 다룰 걸 입으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가 결국은 돈을 벌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죠? 뭔가 그물을 친다는 이런 의미들 자체를 갖다가 자꾸 천간을 딱 지어놓고 자꾸 지지로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어떤 의미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딱 갈아도 수레라는 그 직업의 한계성이 딱 저번 했잖아요. 그죠? 그 천라지망을 갖춘 자는 너네 집 머슴을 하거나 활인구명의 업을 삼는다. 의학, 종교, 철학, 교육. 그죠? 그죠? 유흥도 이제 이런 거에 좀 포함을 하는데 이건 편제로 썼으니까 이제 이런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의 부인의 운을 본다면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죠. 좋다. 1번. 2번 안 좋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쓰는 게 뭐냐면, 요 사이가 격각이죠, 격각. 이 격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격각이라는 것을 팔자내에 딱 보는 순간 퍼득퍼득 바빠야 된다는 거죠. 저 격각은 여러 군데다 갖다 쓰고 큰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격각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충은 한쪽으로 일그러뜨려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지만, 격각은 쩔룩바리를 만든다 이거죠. 찔뚝거리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삼합의 운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삼합의 운동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 오, 술, 요거는 일단 의미를 갖다가 적어놔야죠. 쩔룩바리. 쩔룩. 한쪽으로 일그러뜨려 놓는다는 게 더 큰 의미예요. 일종의 저런 직업에서 보면 뭐냐면 준역마로 친다는 거죠. 역마살은 아니지만 역마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 역마살처럼 쓰고 있는 팔자인데 팔자에 역마살이 없잖아요. 격각에 걸려 있다니까요. 자기의 재성이나 관성 이런 것들이 격각에 걸려 있음으로써 일종의 준역마처럼 쓰는데, 이 격각을 가지고 실제 내전법으로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게 이제 뒷날에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 오늘이 범날인데, 범말 개가 그날 물으러 왔다. 그럼 그 팔자가 뭐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분명히 사장급이거나 오너급이다 이거죠. 사장급이거나 또는 오너급이다. 분명히 잘 나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왜 범말 개날 범말 개가 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자명하게 분명히 나한테 그러니까 그 주인공으로서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인연법하고도 비슷하게 걸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세요. 점을 치러 왔는데, 토끼 날거라면, 그 다음 뭐예요? 범은 내려가잖아요, 그죠? 다음 하루가 지나면 범은 내려가고 토끼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해묘미가 올라오고, 그죠? 인호술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냐면, 범말 개날 돼지, 토끼, 양띠가 물으러 왔다면 앞으로 뜰 놈이다, 그냥.
스님들이 이런 걸 잘 써먹는다니까요. 그날 일진만 알고 딱 이래갖고 무슨 띠고 그래 앞으로 잘 될 기다. 왜? 다음에 뭔가 물어온다. 이놈은 상승을 하기 위하여 대기되어 있는 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돼지 토끼, 양띠가 번말, 개날 물으러 왔다면 그것은 한 칸 뒤에서 앞을 올라오기 위해 움직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뱀, 닭, 소띠가 물으러 왔다면 그 방향성은 아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뭐냐면 니 조심해라. 앞으로 잘못하면 깨구리 된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희한하게 그렇게 물으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말, 개날 그 원숭이 쥐 용띠가 왔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째 살았노? 이때까지 우에 살았노? 앞으로는 잘 될 기다. 이게 이제 레파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이 주인공일 때 원숭이 쥐 용은 개구리처럼 밟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네 박자라고 하거든요. 하나, 둘, 셋, 쿵짝, 쿵짝, 쿵짝 이래 돌아가면서 자연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옷을 해묘미, 사유축, 신자재 나면서 짝짝짝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결국 하는 거니까 결국 격각에 걸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같이 돼지해가 된다면 올해가 돼지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돼지해가 된다면은 돼지가 철저하게 짓밟는 놈은 뭐냐 이거죠. 그 뱀닭소잖아요. 그죠? 올해 그 뱀띠는 삼재에도 걸리지만 뱀은 충이 되고 일단 이 앞에 두 칸 앞에 그죠? 그 다음에 해자, 축, 소 요렇게 이 격각이 닭이나 소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 돼지해에 팔자내에 소 들은 사람 무조건 괴롭다니까요. 틀림없이. 간단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돼지, 토끼와 양이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뱀, 닭, 소를 짓밟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확실한 해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앞은 당년은 우리가 2년 전에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을 유형이라 하거든요. 유형. 형태가 있단 말이죠. 유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왜? 닭이 지상에 그 기운을 쫙 뿌려놓음으로써 닭은 이미 지상에 실현이 된 것이거든요. 실현이 된 것을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이사나 이동 변동수가 반드시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동, 변동. 없으면 따지러 오셔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조금 덜 괴로워요. 왜? 만들어진 것을 변동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격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지상의 소의 뜻을 내가 막 펴지 못했는데, 팔자 내에. 펴지 못했는데, 해수가 와서 막 짓밟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무형을 갖다가 짓밟는 것이므로 굉장히 괴롭단 말이죠. 무형. 그죠? 지상에 아직 실현이 안 된 존재단 말이죠. 그래서 팔자를 보는 순간에 격각을 갖다가 충처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하면 올해 딱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올해 돼지년인데 이 돼지해에 딱 올해는 사유축 있는 놈 오면 무조건 힘들다. 딱 팔자 보는 순간에 격국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이 딱 있고 서 있다. 니 힘들지. 뭔가 변동하거나 문제를 방향에 자기가 쓰는 글자를 이게 비겁이든 상관이든 뭐 재성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그러뜨리는 작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 운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게 있잖아요. 그죠? 이사나 이동 변동수가 있는데 이게 신수에도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돼지해에 한번 일그러뜨리고, 그죠? 그 다음에 돼지, 토끼, 닭의 달에 들어가면 한 번 더 딱 일그러뜨림으로써, 그죠? 확실하게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앞에 것을 우리가 상문살이라 하고 뒤에 것을 조객살이라 하잖아요. 그죠? 상문 조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문살, 조객살이 우리가 그냥 애울 때는 앞에 한 자 건너서 뒤에 한 자 건너서 이렇게만 애우고 있지만 여기에는 뭐냐면 음양 운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축이 일그러지면서 해묘미가 떴기 때문에 왜 웃어요? 사유축이 다 있는 사람은 엄청 괴로운 거예요. 오래 괴롭죠. 거기다가 삼재까지, 예. 올해는 삼재까지 같이 맞물리는 거죠. 예. 어디에 있든지, 뭐든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연을 건들면 뿌리를 흔드는 것과 같아서. 그래서 그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 같고, 과거 사이에 관련된 것과 연월을,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주거지, 그것을 일로서 보고, 시는 뭐냐면 내가 상권이나 내가 사회적 활동성을 벌리는 곳으로 본단 말이죠. 그것을 좌표에 의해서 다시 쪼개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걸 보고 상문조객살에 오래 걸렸으니까 일가원근의 곡사나 초상, 횡액 등이 일어날 일이 생긴다. 몇 월 달에 생깁니까? 해묘미 달에. 한 번 더 부러뜨려버린다. 그래서 지금 상문조객만 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 상문조객, 격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역마처럼 쓰게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자를 보는 순간, 격각이 양옆으로 양립되어 있네. 자, 그렇다면은, 개가 안방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부인이, 편제잖아요, 그죠? 그, 편제에 개를 쓴다 하면, 개는 뭐냐면 외형만 화려하단 말이에요. 안은 공허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가 자수가 있는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것은 병든 개가 아니면 안방에 들어와서 안정을 못 한다예요. 아니면 집에 밥 해놔라.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그 안방을 지키기 어렵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덕을 지켰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도깨비 사업을 한다고 해외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동거하여 지내지 않았다는 것에서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분이 뭘 했냐면, 쥐띠 부인을 얻었거든요, 쥐띠. 이것도 이제 궁합법 중에서 하나로 치는데, 안방에 쥐가 있는데 쥐가 들어오면 이것을 인연이 길다라고 보는 거지. 생긴 꼬라지대로 들어왔다 이거죠. 이게 이제 딱 쥐가 가진 팔자의 모양의 분대로 안방에 정착을 시켰는데, 그리 해도 이것은 안방에 들어와서 안정은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오미 운에 재성이 자기가 인옷으로 오면은 안에 술중의 정화, 이런 것들이 튀어나와서 다시 재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화기에 의해서 술이 해체된단 말이에요. 해갖고, 안에 순칸나또 화기를 꺼내놔가지고, 이 사오미를 갖다가, 사오미 운의 활동력이나 이런 거 갖다가 돈이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인은 결국 어찌됐든 안방에 들어와서는 쥐꼬라지를 잘 못 지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이제 자꾸 어떤 해석의 단계로서 자꾸 연습을 하면 되는데, 뒤에 이런 거 막 오면 도깨비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교경이 오래된 사람들은, 교경설에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이해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지술에서 이 팔자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데 편제가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용치는 뭐고, 모구 놓으면 좋고, 이렇게 풀이가 가니까, 결국은 뭐냐면, 선생님, 저는 그러면, 유통업 하면 되겠습니까? 시끄럽다. 밤에, 유흥업이나 해라. 술 장사나 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류를 해주는 힘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연습을 해보면, 음양 운동에 대해서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명조가, 천간은 없고, 그죠? 지지만 딱 드러나 있다, 이거죠. 자, 인. 이거 갖고 이제 직업을 논하라. 무슨 저런 토닥도 안 하는 짓을. 그죠?
범이 있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로 사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보이는 게 격각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격각이 있다면 준역마에 해당할 것이다. 뭔가 준역마처럼 쓸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범이 있다 이라면 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속성이 그죠? 뭔가 무시무시한 것을 다룰 수 있다. 무시무시한 것. 그 다음에 공학.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범은 날라다닌다. 우리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뭐 항공, 자동차, 조선, 뭐 등등등. 그 다음에 목의 속성을 따서 교육. 그죠? 그 다음에 건축도 포함을 하겠죠. 이런 것도. 건축도 공학이니까. 건축공학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요래 놓고 실제로 이제 그 팔자를 보면 실제 이 사람 병일주다 이거예요. 병일주면 자, 이 팔자가 뭘 하는지 이제 색이 분명히 드러나죠. 인성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뭔가 자격, 교육, 그죠? 그 다음에 문서, 뭐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성의 속성을 가지고 뭔가 할 것인데 범인자 일색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관이 하나 드러나 있고 자 이러면은 이 팔자가 여기서 뭔가 그 속성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그죠. 어느 정도 제한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 대운 흘러가는 거 보면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게 흘러가면 여기에서 득세라는 게 뭐예요? 우리 저번에 득세 그거 했었잖아요. 비급 득세 식상이 세력을 가지고 그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성장생 목욕 관대 걸로 가는 게 그 사오미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비겁이 득세하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식상 득세를 하니까 이 인성을 팔아서 교육의 분야로 갔다 이거죠. 이 사람이 교육의 분야로 가면서 뭐냐면 경금장생을 여기서 만나죠. 사이에서 그 편제잖아요. 그죠? 사업적 뜻을 세울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때 잘 된다 안 된다? 오미대운에 요 사대운에는 잠시 잘 되겠죠. 왜 잘 되느냐? 장생지이면서 남자가 잘 써먹는 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사유축 금운동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미대운에는 잘 안 될 것이다. 왜요? 인간의 대운 중에서 오미대운은 정체지연사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 운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운에는 그냥 편제의 뜻만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끌고는 나가겠죠. 왜? 경금이 장생, 목욕, 관대 가면서 걸록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끌고 갈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나왔다더라? 도시공학 해가지고 교수입니다. 교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자를 봐갖고 이 사람이 국립대 교수냐 사립대 교수냐 이거죠. 뭐 같습니까? 이게 국립의 속성이죠. 정관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수의 흐름을 여기서 대조해보면 색을 탁하게 해놨잖아요. 그죠? 자수의 모양을 제대로 못 지키도록 사오미 운을 지나간단 말이죠. 요런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국립 닮은 꼴로 쓰는 거거든요. 국립 닮은 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대학 애들 그 대학 그 해주실 때도 요런 형태들을 많이 보게 되고 딱 학교 찍어줄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은 정관인데 그 관이 탁색이 되는 형태가 가버리면 그때는 뭐냐 조선, 신라, 고려, 한양 그 다음에 조선, 신라, 고려, 한양 뭐 이런 것들 있죠.
도읍이나 국가명, 이름 자체가 그냥 국가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자 붙은 대학, 동국대, 한양대, 그 다음에 성균관, 이런 건 옛날에 국립대였죠. 성균관. 그 다음에 동자하고도 인연이 많다는 거죠. 요런 것들하고 인연을 많이 가져서, 요런 대학하고도 인연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그 변색되는 과정하고도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4년, 2001년, 2002, 2003년도에 이제 대기업하고 자기 어떤 특허권이죠. 이게 특허권 소송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인연에 졌거든요. 그때 이제 색을 흐리게 만들고 그죠. 상관운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비겁이 무리지은 운 속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결국 그 소송에서는 졌는데 앞으로 돈 되는 건 언제 된다? 신이나 유가 들어오면 돈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하고 이제 돈 될 사람하고 이제 친해 놓는 게 좋다. 저도 대운이 좋게 갑니다. 앞으로 못 만날지 몰라요. 저 뜨거나 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범 이렇게 놓여 있으면 외교력이 좋은 걸로 보진 않아요. 뻣뻣한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이 있어야 실제로 좋은 그 외교력으로서 친화력이나 이런 것으로서 보는데 이렇게 범이 있으면 주고받는 논리만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해봐야 별로 돈은 안 줄 거다. 그래서 뭐냐면 자꾸 이거 거꾸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주 다 열어놓고 팔자풀이 해도 상관은 없지만 왜냐하면 그 팔자가 무엇을 다루게 될 것인가까지 정밀하게 보는 연습을 하려면 천간을 자꾸 가려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려놓고 연습을 하는 습성이 안 들면 격용설이 편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격에 뭐 올라오고 해갖고 용신 잡는 습관으로 들어가면서 간지에 대한 거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지 않고 항상 그 한계, 그 글자의 한계성을 자꾸 찾아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를 딱 보면, 인성 쓰니까, 그죠. 이렇게 교육 임대든 뭐든 뭐, 그런 식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술, 진, 축, 금명이다. 요는 드러나 있는 속성이 그죠? 처음에 딱 보면 진술, 충이 드러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술해, 찰나지망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고, 축진파가 들어와 있고. 자, 여기서 두드러진 건 찰나지망이고, 그죠? 첫째, 찰나지망도 있고, 둘째, 그죠? 진술이 있죠. 찰나지망은 설명을 했고, 이렇게 진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진술이 이제 앞으로 강화되어 있으면서 앞에서 먼저 직업적으로 먼저 구성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이 진술이 있으면 뭐냐면 진의 만상을 막 퍼뜨려 놓고, 그죠? 이따가 이제 토에 대해서만 한번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술은 싹 다 거두고, 그죠? 그러므로 뿌렸다 거두었다, 뿌렸다 거두었다를 반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건물을 심고 뽑고 할 수 있고, 그죠? 건물을 심고 뽑고. 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료적으로 이빨을 심고 뽑고, 그 다음에, 침을 심고 뽑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넣고 빼고,
안으로 집어넣어 감추었다가 만상에 확 뿌렸다가 집어넣었다 뿌렸다.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정보를 넣고 빼고. 그 다음에 장식, 그 다음에 의류, 패션,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입혔다가 벗겼다가. 장식이라는 것도 전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술이 있으면 그냥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의학이면 의학적으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되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빠지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결국 거두어서 넘가뜨리고 다시 재생시켜서 일으켜 세우고, 이것이 숙박업, 그죠? 모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놔놓고 뭐를 뜻 보냐면 이제 팔자의 천간을 한번 딱 본다 이거죠. 그러면 무술생의 그 다음에 병진의 개축이다. 그 다음에 개해. 이렇게 딱 봤다 이거죠.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거 관이다 이거죠. 관인데 이 관들이 뒤섞여 있는 관이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뭐 이런 쪽에 뭔가 조직사회 중심으로 길을 열었다. 그죠? 이 사람은 조직사회를 가서 한 회사만 다닌다, 여러 회사 다닌다. 그죠? 관이 다관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 회사. 이 사람 한 일이 뭐냐면 전산실에 있었다 이거죠. 전산실. 일반 회사. 전산실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 크게 잘라가지고 전반과 후반으로 나눈다면 뒤에는 그죠. 관이 무력해지는 곳, 공간이잖아요. 그죠. 해자축이라고 하는 공간이. 관이 무력해지는 공간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결국 뭔가 어두운 공간 속에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제 신살도 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인오술에서 해가 겁살이죠. 이 겁살의 의미가 원래 뭐냐면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차압당하거나 뺏길 자리, 담벽이 허물어진 곳, 그 다음에 다 무너지고 쓰러진 곳, 곧 철거될 곳,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겁살이라는 게. 그러니 그게 도시는 아니고 시골 외진 곳에 꿈을 꾸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팔자들이 이제 식상이 해중의 간목으로 있으면서 그죠. 이런 거 이제 막 해석을 할 때 진짜로 이제 그 하는 사람들 이래 보면 이런 간지의 자유를 막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가지고 기똥차게 한다니까요. 이런 거 딱 보면 이 미나리 장사하재, 미나리 키우재 이런 걸 한다니까요. 왜 미나리냐? 삐죽하게 올라오는 놈을 자기의 밥그릇으로 쓰는데 말년에 그죠? 지금은 조직사회에 있어서 하는 수 없지만 뒤에 가서 이 상관을 써서 뭔가를 키우는데 물속에서 이집고 올라온 놈이니까 이건 분명히 미나리 키운다. 흙탕물이잖아요, 흙탕물.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돼지를 키운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두 개 다 적는 거야. 니 미나리 아니면 돼지 키운다. 자기가 그런 물상에 대해서 어떤 물상론 가지고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심하면 이런 것도 봤다니까요. 실제로 나는 이제 좀 소문난 사람들 옆에 많이 있어 봤기 때문에 실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요. 인하고 예를 들어 해가 이래 있는데 이게 이제 관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핵발전소다 이제. 핵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목이고 돼지를 붙이면 핵이다 이거죠. 이 핵발전소다 이제 다 이러면서 가면 이제 진짜 끄뻑끄뻑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뭐 해가지고 자기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접근의 논리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자기가 맨날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눈에는 확 트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직업의 구체성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제안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이제 여기에 어떤 구애되지 않는 거죠. 이제 오행에 의하여 뭐 우리가
막 격용설에 의하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상관만 있잖아요. 상관만 있고 재성을 바로 못 보면 무조건 야인으로 보세요. 야인. 불쌍한 그 사람들이죠. 그게 순수 예술로 가버리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상관만 막 퍼져 있는데 팔자에 재기가 없다. 딱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딱 야인 있죠. 그 우리가 뭐 음악을 해도 맨날 돈 안 되고 혼자 이상한 음악 회사고 이러다가 그 평생 돈 안 되다가 재운이 오면 그때 막 갑자기 확 뜨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상관만 확 득세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술미 묘묘. 여기 강화되어 있는 거 그죠? 형살이죠. 그 다음에 묘미 합돼 있고, 그죠? 묘술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야, 이거 갖고 뭘 하려 하면 깝깝하기는 한데,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수술의 인자죠. 수술의 인자. 그래서 인간사를 수술하는 것은 주로 법무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료적으로 쓰기도 하고 전문 기술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제일 못 쓰는 거 내가 한 번씩 보니까 그 보험회사 그 조정해 주는 거 있죠. 이렇게. 사고 나면 와갖고 보험 조정 업무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잘 못 쓰는, 형살 중에 제일 못 쓰는 거던데 답 듣고 나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버뜩 보인단 말이지, 이게. 그 다음에, 이거 토목이죠. 토목. 목직, 묘와 미가 모여서 자꾸 일으켜 세우는 토목으로서도 쓴다는 거죠. 이렇게 묘미 같은 경우에는. 토목으로서 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것을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실제로 이 팔자가 뭐냐면, 일주가 신일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신일주가 뭔가 뭐냐면은 이렇게 형살도 쓰고 합도 쓰는데, 요 보면은, 뭐냐면 창간이 병술생의, 을일주의 신묘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이땐 관이 드러나 있다. 그죠? 관이소통의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갖춰져 있죠. 이렇게. 그 술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 그래서 뭔가 이 관과 이 관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팔자에 드러난 게 뭐냐면은 제 편제가 많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편제 듣기가 드러나 있음으로써 그래서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법적인 의미보다는 편제의 듣기로서 그죠? 편제가 이렇게 듣기라면 이런 때는 뭔가 분석하는 힘 중에서 세무다 이거죠. 천간에 이렇게 드러나면 국가조직으로 봐갖고 우리가 세무 중에서 만약에 따진다면 국세청이다. 그죠?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미중의 정화의 관을 한 번씩 써버릴 수도 있다. 그럼 지방청이다 이거죠. 근데 이 팔자의 격을 조금 떨어뜨려 놓은 게 공망이잖아요. 그죠? 공망의 요소가 더욱더 그런 것을 증명해 준다. 부인은 활동력이 왕성할 것이다. 그죠? 편제가 득기에 있으므로. 부인은, 그 활동력이 강할 것이다. 강할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간지의 속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제 자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미. 요런 게 딱 팔자에 드러났다. 그럼 이 교육이에요, 그냥. 그 자미 원진이 되면서, 그죠?
원진살이 딱 되면서 요거 하나 가지고도 원진은 뭐냐면 이렇게 꼬나본다 이거죠. 니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니 이러면서 꼬나본다. 그러니까 이게 천간에 뭐가 되든 뭐 정일주 같으면 양인의 속성이 더 강해지니까 그런데 뭐 을이든 병이든 이 자미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됐든 그 교육으로도 본다는 거죠. 뒤에 그래서 직업적 분석을 싹 그 데이터들 다 대부분 갖고 계시잖아요. 팔자 이래 봐주시면서. 그 공통점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착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뒷날에 지지를 보고 딱 있다가 지지에 의한 그 속성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천간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인마는 벼슬은 벼슬인데 어떤 속성의 벼슬을 하고 있다까지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많은 부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그 부분적인 거하고 뒤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료로서 참고할 만한 것들은 제가 따로 한 번씩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은 뭐 내용 전달만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따가 잠시 쉬다가 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